옛날에는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좋은 땅에서 먹고 살 것이 많으면은 자식을 많이 낳아 인구수가 급증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숙신이 살던 이곳보다 만주 대평원이 훨씬 비호감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7배나 많은 우리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더욱 큰 민족이 됐어야죠. 근데 8세기 말 바로 발해가 가장 최전성기에 다가설 때입니다. 810년에 중국 당나라에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줬거든요. 그러니 가장 최전성기를 달릴 때 이미 발해는 고구려인은 거의 없고 말갈족이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테리를 풀어야 되겠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요. 국가의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북쪽에서 성장한 모든 민족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인구가 점점 늡니다. 늘면은 중국의 중원으로 향해서 내려갑니다. 왜? 여기가 문물이 발달했고 여기가 살기가 좋고 여기가 전부 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여기에 이곳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 민족은 중국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광개토 대왕을 보신 분 있습니까? 그 광개토 대왕 때 보면은 거란족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류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굉장히 클 때 굉장히 작은 민족인 거란족이 신류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하는데 그 거란족조차도 10세기에 되면요. 요 나라를 근거해서 방대한 땅을 차지합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것도 거란족입니다. 광개토 대왕 때는요, 그 4세기 말, 5세기 초죠. 그때도 우리 민족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고, 거란족은 작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백 년 지난 뒤에는 이곳에 가장 큰 민족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원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인구 숫자가 많았던 우리 민족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은 인구가 늘어난 뒤에는 중국으로 전부 내려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중국 왕조의 역국을 남깁니다. 거란족은 요 나라를, 선비족은 수나라와 당나라를 근거합니다. 이 선비족이 바로 우리나라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죠. 그 다음에 이 금나라, 나중에 이 금나라, 바로 숙신족이 성장해가지고 인구수가 늘어나서 만주를 차지한 뒤에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 금나라가 멸망한 뒤에 잠시 몽골이 여기를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금나라의 여진족은 위로 도망칩니다. 그랬다가 다시 17세기 초에 청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원래 최대 민족이고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던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갔을까? 이것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야사학자들은 주변의 온갖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었을 거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의 기록이 잘못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힌트가 있었습니다. 5세기에 기록된 중국의 위서입니다. 위서에 보면은 부여가 망한 후에 그 백성은 나아강을 건너서 거주했다. 그리고 두막루국을 건설했는데 물길에서 북쪽 천리 거리에 있었다. 물길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숙신의 그 후예들입니다. 한때 물길이라고 길자는요. 길할 기자고 물자는 아닌 물자입니다. 그러니까 길하지 않은 놈. 그러니까 불길한 놈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북쪽으로 천리로 올라갔다. 즉 우리 민족은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북쪽에는 그 유명한 아무르강이 나옵니다. 아무르가요.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아무르는요. 아는 우리 고대에서 아는 우리라는 뜻이고 무르는 물입니다. 물을 갖다가 러시아식으로 아까 그 받침음 소리 우리 한국어는 받침 소리가 있는데 외국어는 주변 다른 나라들은 받침 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셨죠. 그래
아고 무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무르 강의 지명이 우리물이라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누가 살았다는 뜻입니까? 바로 우리말을 쓰던 우리 민족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이 위로 왜 올라갔을까? 이 아무르는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아무르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는 이 동토입니다. 무지무지 춥고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비가 와가 있다 진흙탕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살기 척박한 곳에 우리 민족은 왜 갔을까요? 그것은 만주 대평원의 그 비옥하고 훨씬 더 따뜻한 지역을 버리고 있을 때는 거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연적인 이유. 나중에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은 이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그 루트를 알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던 우리 민족 대다수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인디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제에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민족이 그럼 아메리카를 건너가는데 그 증거가 있는가?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 가운데서 증거가 가장 잘 남은 곳이 멕시코입니다.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멕시코에는 이 스페인 왕실에서 그 당시 최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카톨릭 신부들을 대거 파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톨릭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의 구약 성서에 보면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라고 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사회인 유럽에서 단 지파, 단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왜 사라졌을까? 이게 최대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신대륙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곳에 굉장히 높은 문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엄청난 숫자의 카톨릭 신부, 그 당시 15세기면요, 카톨릭 신부란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나가가지고 이 멕시코의 원주민 문화를 기록을 하고 그들의 풍습을 기록하고 그들의 언어를 기록했는데, 자, 그들의 모습은 이거는 원주민들이 자신을 그린 겁니다. 자, 그 남자들의 모습은 상투를 하고 있습니다. 천으로 이렇게 머리를 묶었습니다. 전부 다. 외출할 때는요, 이렇게 각각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검은 간모자를 쓰고 두루마기 흰옷입니다. 흰옷이 아니면 색칠을 했을 텐데 흰옷을 입었습니다. 두루마기의 특징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폭이 커집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요, 이렇게 각각 두루마기를 입고 어디 다닐 때 꼭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팡이까지 짚는 모습까지 똑같습니다.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한복과 가채는 머리를 더 올리는 거죠. 우리 민족은 옛날에 머리가 빠지면 그 빠진 머리를 버리지 않고 모아가지고 따서 머리 장식으로 썼습니다. 여자는 머리숱이 많으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걸 가채라고 하는데, 여기 멕시코의 원주민들이 신대륙 발견 딱 됐을 때 그 원주민 부인들입니다. 귀족의 부인들입니다. 한복을 입고 여기에 가채를 했습니다. 여기에 천으로 묶었습니다. 그 가채를 머리에 붙이기 위해서. 이건 또 16세기 멕시코의 원주민 부인의 모습인데 우리의 한복 그대로입니다. 자, 이거는 신용복의 그림입니다. 18세기 그림인데 이 서민이 가채를 할 때 천으로 이렇게 머리를 묶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천으로 묶었죠. 아스텍 제국, 멕시코 원주민 사회는요, 신대륙 발견되기 전까지 이 철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쇠가 귀했고, 동도 귀했고, 주로 그 무기도 나무, 돌 이런 걸 사용했었습니다. 광산이 발견되지를 못해서였고, 쇠를 다룰 줄도 알고, 쇠를 다루려면 녹여야 되거든요. 녹여가지고 재련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지식도 다 알면서도 광산을 발견을 못해서 그냥 무기도 나무로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녀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머리 비녀 모습인데, 이들도 머리를 이렇게 하고 여기 비녀 꽂은 자리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머리 장신구를 보면은 우리 민족의 19세기 말의 머리 장신구입니다.
그대로 거의 이 장신구 모양도 같고 꽂은 방법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봉황을 가지고서 머리 장신구로 만든 것인데 이 새의 부리를 위로 치고 발을 쭉 뻗게 해가지고 꽂는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멕시코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붉은 볼련지입니다. 쌍용청은 5세기의 우리 무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빨갛게 볼련지를 찍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풍습이고 지금도 결혼할 때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리조나, 미국 북부 수족의 추장의 부인입니다. 이거는 19세기 말의 모습입니다. 그때까지 인디언의 여진들도 볼련지를 찍었었습니다. 수족 하면은요, 미국 내에서는 인디언 부족 중에 가장 큰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는 왜 그러면은 상투를 안 했냐? 했죠. 제가 오늘 잠깐 여기서 미국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흔적을 잠깐 첨가했습니다. 여기 코네티컷주가 있고 뉴욕주가 여기 있습니다. 이 코네티컷주는요, 코네티컷은 미국 코네티컷주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beside big river 그래가지고 큰 강 가까이에 이런 뜻을 가진 인디언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네티컷은요, 바로 우리말입니다. 터, 곳입니다. 터를 옛날에 T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명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T째, 다티꼬개, 너티꼬개, 밤티꼬개 전부 T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에 한 100곳 이상의 그 지명이 T로 나옵니다. 우리 고대어죠. 터. 그러니까 큰 내가 있는 곳, 터와 곳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 이 T라는 단어가요, 재밌게도 꼭 다른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와 같이 씁니다. 예를 들면 한 T제, T와 제, 밤티고개, 티고개. 고개도 장소고 T도 장소입니다. 이 T가 바로 코네티컷주입니다. 그 코네티컷주의 인디언들의 무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머리를 딱 조각을 해가지고 여기가 손잡이거든요. 전쟁할 때 이걸 가지고서 두들겨 패면서 전쟁을 했는데 바로 정확하게 우리의 쪽진머리, 여인네들의 쪽진머리입니다. 여기다 비녀만 꽂아줘도 벌써 알 수 있을 겁니다. 비녀야 전쟁할 때 해봐요. 금방 부러지니까 조각하지 않고 그냥 했죠. 여기에 한가운데 가리마를 타가지고. 바로 이곳에 이것만 있냐고요? 아니요. 여기에 영어로 나 말입니다. 나를 전부 다 나 아니면 내라고 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여기에 지명 중에 아주 재밌는 지명이 하나 있는데 최초로 인디언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밑에 있던 인디언들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위에 있던 그 부족들이 프랑스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이들을 물리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는 아까 커네티컷의 컨 있죠? 큰 데로 가. 더 큰 데로 갑니다. 넓은 땅 놔놓고서 왜 북쪽으로 올라왔냐? 쫓아내기 위해서.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이 더 큰 데로 간데 아까 앞에도 말씀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국어에 더나 이 발음을 영어로 알파벳으로 표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